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은 대단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기, 전자라든가 플랫폼 쪽으로 매기가 이제 일방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소외되고 있는 섹터도 여럿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길게 놓고 본다면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순환매와 함께 이제 전반적으로 소외됐던 종목 쪽으로도 매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카카오 그리고 이제 K 콘텐츠 대표 종목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저희 회원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1차 목표 가격을 7만 원대를 제시해 드렸는데 이제 6만 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목표까지 다 왔다고 봐야 되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과열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과열 신호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사실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매수의 극점이라서 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두 번째는 이격이 과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격이라는 것이 이제 붙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붙으려는 속성이 있죠. 이제 카카오에 대한 어떤 이격 분석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격이 그렇게 무리가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투자 심리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오버슈팅이 많이 발생됩니다.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을 때, 이때가 뭐냐면 세력들이 가장 팔기 쉬운 그런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세 가지 정도, 기타 이제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우리가 뭐 저항선 분석을 통해서 목표가를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고, 특히 내일이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이제 그 최근 나온 보고서들 보니까 이제 어닝즈 쇼크라는 얘기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지 마시고 내일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많이 흔들릴 때 저점에서 충분히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간다라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고 아래가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기간은 똑같아요. 작년 1월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 있죠. 그 우리 증시, 대한민국 증시는 워낙 강세 속에서 오르고 워낙 약세 속에서 빠집니다. 이거는 그냥 그 사실이에요. 뭐 거의 이제 그 상관관계를 따지게 되면 뭐 100%라는 것은 뭐 존재할 수는 없죠. 일단 그 상관관계가 95%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10월 달이죠. 코스피 지수가 이제 그 1230포인트대에서 바닥을 찍고,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도 달러당 1444원 고점을 찍고, 주가는 이제 회복을 보이고 원화는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원화의 강세 속도가 주가의 회복 속도 대비해서 굉장히 가파르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 대비해서 지금 달러당 원화 가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저점은, 그러니까 이제 달러당 원화 환율이 최악의 시점에서 이제 1444원이었고, 지금 이제 3일 전이죠. 거래일수로 따지면 이제 3일, 4일 전인데, 그때가 이제 달러당 저점이 고점이 되겠죠. 사실 원화가 이제 그 1200원대니까 이제 강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달러당 장중 최고점이 1216원까지 빠졌어요. 그 1216원 정도, 1216원에서 1220원 정도가 언제냐면, 우리가 작년 이제 한 4월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경에 코스피로 환산하게 되면 이제 2600포인트 후반에서 270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작년 이제 한 6월 정도가 되겠네요. 6월 정도에서 한 2600포인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상단 쪽이죠. 우상단 쪽 코스피 2600서부터 이제 2700포인트가 나름이 어떤 그 강력한 저항선이죠. 그 이후로 돌파, 2000 상단이죠. 2700포인트를 돌파해서 뭐 3000포인트까지 갈지, 혹은 2600을 넘어서 다시 또 크게 조정이 들어올지는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뭡니까? 가장 커다란 이슈가 이제 금리 문제였죠. 금리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금리 문제. 지금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리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 다음 이제 이슈가 뭐냐면, 과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데, 긴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데 이게 연착륙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경착륙으로 이어질 것이냐. 만약 경착륙으로 이어진다면 이제 경착륙으로 이어진다면 나중에는 또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공포에서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리세션 침체를 또 걱정이 되겠죠. 그건 누구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2월이니까 최소한 1분기에서 그 상반기라고 치죠. 상반기 내는 이제 그렇게 시장이 흐를 가능성이 높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빠르게 되면 지금 한 5월 정도에서 뭐 미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반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 봐야 되고, 또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을 감안한 이제 코스피 시장의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 뭐라 할까요? 1차 목표치 혹은 저항선을 분석해 본다면 1차적으로 2,6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정도 사이, 그거를 이제 우리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는 네이버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카카오를 방송할 때 네이버하고 같이 말씀드렸는데 의미는 없어요. 같은 시점에서 오르고 또 같은 시점에서 이제 조정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매도 시점이 네이버의 매도 시점이다. 네이버의 또 매도 시점이 카카오의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거를 이제 감안한 어떤 목표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카카오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연봉 차트. 제가 지금 이제 연봉입니다. 월봉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연봉 차트 아래에다가 영업이익 해당 년의 어떤 영업이익을 제가 밑에 기록을 해봤는데요.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1,654억. 자, 그리고 2018년도에 729억. 거의 뭐 반토막 이하로 주가가 영업이익 급감을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다시 2,000억을 돌파합니다. 2,068억.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100%. 저점 대비 고점 감안하면 거의 100% 정도 주가가 올랐고, 그 다음에 2020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죠. 코로나 이후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성장주, 기술주들이 시장을 뭐 완전히 또 지배했던 그런 구간이죠. 당시 카카오는 이제 전년도 2019년도에 2,068억에서 4,559억을 기록합니다. 영업이익이 100% 증가했어요. 20억짜리가 40억이 된 게 아니라 2,000억 캐파짜리가 4,500억. 그러니까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2020년 이제 고점이 84,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021년도 최고점이 이게 17만 3천원까지 올라갔었는데, 2021년은 2022년에 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은 둔화가 됐죠. 영업이익이 이제 사상 최고치인데 여하튼간에 영업이익 증가율은 둔화가 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주 전반이 같이 다 고점을 찍었죠. 2021년 뭐 11월 달 혹은 이제 1월 달에 같이 동시에 다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카카오 보게 되면 저희가 장중 최고점이 17만 3천 원인데 정확히 이때는 이제 17만 3천 원에 전량 매도를 저희가 또 회원분들께 독려했죠. 당시에 이제 문자도 여러 차례 전량 매도라는 경우가 없는데, 이때가 뭐냐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시장은 굉장히 좋았어요. 말 그대로 이제 바잉 클라이막스,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하는 구간이었는데 이격이 너무 벌어졌고, 무엇보다도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심리라든가 이격이라든가 혹은 거래량, 여러 가지 매도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어야죠. 자, 그리고 2022년이죠. 올해 작년이죠. 작년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한 6천억 혹은 6천억 초반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조금이라도 일단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지금 17만 원대에서 5만 원이 뭐 4만 7천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뭐 충분히 빠졌습니다. 하여튼 간에 많이 빠져서 데미지도 있겠으나 하여튼 그 충분한 과매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매도에 따른 어떤 그 우리가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023년 올해 들어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원달러 환율을 감안했을 때는 2,600에서 2,700 사이에서 매도하자,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때 가면 또 수정 보완할 뭐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카카오 연봉 차트로 봤을 때 2020년 고점, 그게 이제 그 84,000원이거든요. 그리고 2021년 저점이 77,000원이에요. 그 적당히 이제 감안하면 8만 원 정도가 나름의 이제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저항선이 뭐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때 가서 또 과열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좀 더 끌고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년도 예상 영업이 궁금한데, 그건 이제 올해죠. 올해 예상 영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보니까 대략 한 7,5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그 사상 최고 실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보고, 그 아울러서 시장의 안정세를 보인다면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뭐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 조정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어요. 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고점 대비 뭐 10% 이상, 뭐 20%까지 빠진 상태에서 옆으로 주가가 흘러버리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8만 원 정도 기준에서 8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1차적으로 뭐 전량 매도하든 뭐 50% 매도하든 30% 매도하든 일단 매도를 좀 준비를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카카오. 지금 이제 또 그 SM 인수, SM을 인수를 했죠. 즉 2대주죠. 지분이 이제 9.05%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그 3자 배정 유상증자하고 이제 전환사채 합해서 대략 한 2,20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SM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흔들림이 큽니다. 10%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또 3%대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 롤러코스터 사는 거죠. 하여튼 그 카카오 SM을 인수하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기업의 어떤 생태계가 그렇고 원래 그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다. 뭐 어떤 그 플러스를 주고 싶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추천했던 종목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재미를 못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DB증권 이제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연말 실적은 아쉽지만 2023년은 다 가진 자. 2023년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뭐 잠시 후 우리가 실적 흐름을 보도록 하겠지만 사실 사상 최고 실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도래를 한다면 뭐 상당 부분 또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상승 파동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내일이죠. 내일이면 이제 2월 9일이 되겠는데 실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그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닝 쇼크가 실제 이제 장사를 못해서 영업을 못해서 실적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안 좋은 건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봐야 되겠죠.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영업을 못해서 장사를 못해서 실적이 쇼크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텐데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하이브 제가 어제 방송했는데 오늘 제법 많이 오릅니다. 오늘 또 의미 있게 20만 원 고점을 찍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상징성 있죠. 여하튼간에 어제 장중에 18만 4,300원까지 빠졌어요. 우리가 그 사실 장중에 그렇게 빠지면 상당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결국 이제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거든요. 만약에 어제 저점이 바닥이라면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온다고 그런 거죠. 지난 그 1월 6일에도 차트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만 500원까지 장중에 크게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일사천리로 올라가죠. 그래서 뭐 하이브 흐름도 굉장히 좋다 보시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56억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1.3% 줄면서 이제 그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뭐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죠. 일단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오리지널 작품의 그 실적이 3분기에 선반영됐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제 작년 9월에 인수한 길픽처스 PPA라고 그러는데 PPA는 이제 기업 인수 가격 배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픽처스를 이제 인수하면서 거기다 이제 상각비가 들어갔고 세 번째로 이제 뭐 인센티브라든가 인건비 상승 때문에 또 실적이 이제 안 좋았고 그런 어떤 그 나름의 정교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빠질 때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음은 이제 2023년 주제는 이제 시즌제와 텐트폴인데 시즌제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그 텐트폴이라는 게 그냥 흥행 히트작이죠. 돈을 많이 벌어주는 히트 작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스토리는 견조하다. 도적, 경성 크리처, 그다음 구미호전 등 다수의 텐트폴 작품을 통한 외형 성장과 아일랜드 2, 스위트홈 2, 형사록 2, 뭐 아스날 연대기 2 등 시즌제 작품 라인업 확대로 어떤 그 기존 작품들이 마진율 개선이 기대가 되고 2023년 제작비 규모를 기존 그 텐트폴 평균이 뭐 15억에서 편당 15억에서 20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25억에서 35억으로 크게 점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하면서 이제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역시 그 사상 최대치예요. 잠시 후에 또 연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자, 하여튼 그
2022년 예상 영업이 이제 670억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드라마 제작사가 670억 사이즈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죠. 올해 예상 영업이 900억입니다.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근사하게 이어진다라면 주가도 상당 부분 이제 역사의 고점이 12만 원대인데 12만 원 돌파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잊은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첫 번째 이제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 중국이 결국 이제 중국이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콘텐츠 시장을 다시 재개방을 한다라면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스터디 드래곤을 얘기할 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넷플릭스가 독점이었죠. 넷플릭스에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애플 TV, 그다음에 아마존 프라임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OTT 시장이 확대가 되는데 그들은 사실 경쟁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이게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글로벌 OTT 시장이 경쟁이 심화가 된다, 이런 것은 콘텐츠 제작 업체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그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봉 차트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 2017년도 영업이익이 330억에서 2018년도 399억이요. 장중 12만 3,500원. 자, 물론 이제 그 성장성도 이제 반영이 됐겠죠, 이게. 그 다음에 282억으로 줄면서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굉장히 심화가 됐죠. 100억 이상 영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장중 최저점이 이제 5만 900억까지 찍어요. 그 다음 해에 이제 497억인데 이때는 주가가 별로 못 갔어요. 당시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스터디 드래곤 이제 나름대로 추천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에 526억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죠. 물론 이제 2020년에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증권사 전망치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2022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700억까지도, 작년이죠. 700억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본 데가 이제 670억입니다. 이것도 사상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논리로 본다면 이미 주가는 12만 원을 넘어갔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결국 주가의 큰 산은 이익입니다. 이익, 실적이에요.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앞서 이제 IBK증권에서는 이제 9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전망치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왔는데 900억 정도를 찍는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4분기 실적 어닝 쇼크라고 그러는데, 내일 이제 우리가 장중 등 다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툭 떨어질 때 계속해서 사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10월 13일 날 시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죠. 장중 최저점이 5만 9천 원까지 찍고 9만 원 부분까지 상승했고, 최근 조정은 거기에 따른 이제 자율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8만 원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내일 어닝 쇼크라는 어떤 그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그때는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최근 이제 시장이 회복되면서 이제 회원 가입자 수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전히 이제 너무나도 좋은 주식이 바닥권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부 특정 종목으로만 이제 매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그냥 허투루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선침해 쌀 때 선침해서 좀만 기다렸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본 거고요. 지금 회원 가입하시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종목명, 보유 종목명하고 이제 수량을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려요. 뭐 납득이 충분히 갈 겁니다. 하여튼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자, 저희 법인 계좌번호 있죠. 그리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조남하고 보유 종목 수량을 보내주시면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